화려한 연예계를 떠나 유흥업계로 전향한 여성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5위는 최영아입니다.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며 주목받았던 최영아는 배우 김선호 사건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 이른바 3대1 논란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재력 있는 시댁으로부터 사실상 강제로 이혼을 당했으며 이후 거짓 폭로 논란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제주도에 마련된 오피스텔과 생활비를 지원해준 스폰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건이 그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이재훈과 함께한 술자리 동영상이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단순히 지인들끼리 모여 즐긴 자리로 밝혀졌지만 이를 본 스폰서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최영아가 남성 연예인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점에 실망한 스폰서는 그녀에 대한 지원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끊기면서 최영아는 결국 화류계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생으로 40대에 접어들기 직전인 그녀는 멤버십 업소인 텐프로에서 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빼어난 외모와 이전 경력을 활용해 부산의 한 업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발음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발휘하며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4위는 배우 대신 화류계를 선택한 장미인혜입니다. 장미인혜는 뚜렷한 대표작 없이도 대중적 인지도는 최정상급을 유지했던 인물로 강렬한 사회적, 정치적 발언으로 자주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스폰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으로 소신을 드러내왔죠. 하지만 노현동의 유명 고급 유흥업소에 그녀가 정기적으로 출근하고 있다는 보도가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장미인혜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에 몇 번은 그 업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업소에서는 그녀가 특히 인기가 많아 예약하기 어려운 인물로 꼽혔고 다른 여성들과는 확연히 달리 말수가 적고 냉담한 태도로 자신만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후문입니다. 이에 대해 장미인혜는 보도된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업계 관계자들은 연예인들이 가끔 텐프로에서 일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특정 VIP 고객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미인혜의 경우가 정기적인 출근이었는지 아니면 일부 특별 손님만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미인혜는 이 보도를 한 언론사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위는 배우 활동을 중단하고 화류계로 전향한 한나경입니다. 한나경은 단순히 유흥업계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 경력을 발판 삼아 화류계로 진출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녀는 성형외과 시술 결과를 영화 전망 좋은 집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며 주목받았지만 그녀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청룡영화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은 후였습니다. 그 이후 다른 영화에서도 성형미를 부각하며 출연했으나 대중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졌고 제작사들 또한 그녀와의 작업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나경은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을 이어갔으며 그곳에서 2차는 나가지 않는 아가씨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활동 중 한 사업가와 인연을 맺었고 2차는 거절하지만 스폰서는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사업가는 이 핑계로 출장 명목을 만들어 매달 부산을 방문했으며 아내와 한나경 사이를 오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의 아내는 머지않아 남편의 출장 후 가져온 쇼핑백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샤워 후 그의 등에 남아있던 손톱 자국을 확인하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고 어느 날 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3차례에 걸려온 데 이어 다음 날 임신 초음파 사진 2장이 전송되며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메시지의 발신자는 한나경이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한나경 간의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고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지키고자 했던 사업가의 아내는
한나경이 보낸 결혼은 끝났어요 라는 문구와 함께 자존심을 짓밟는 메시지를 보고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소송 중 한나경은 사업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4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사업가의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나경의 행적이 알려지며 고객들은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고 일할 수 있는 업소들 역시 모두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경은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녀를 응원하며 별풍선을 보내주는 팬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2위는 걸그룹 연습생에서 화류계로 전향한 또 다른 인물, 한서희의 이야기입니다. 한서희는 연습생으로 활동했지만 끝내 데뷔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연예계 내에서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재력가와 유명 스타들만 출입할 수 있는 멤버십 클럽 템프로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더욱 집중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한서희는 빅뱅의 탑, 아이콘의 비아이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과 연관된 사건에 이름이 자주 언급되며 저력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양현석 역시 그녀와 얽힌 논란에 휘말리면서 한서희는 연예계의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인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연습생 시절 여러 기획사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거치며 데뷔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템프로에서 단 3시간 일하고도 200만 원을 손에 쥐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연예계가 아닌 새로운 길을 택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이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깁니다. 1위는 2018년에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 네이처의 일본인 멤버 하루입니다. 하루는 뛰어난 춤 실력과 매력적인 비주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연예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잠시 유흥업계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처는 한국인 7명, 중국인 1명, 일본인 1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그중 하루는 일본 볼룸댄스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이색 경력을 자랑하며 데뷔 전부터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연습생 기간을 단 4개월 만에 마치고 데뷔한 뒤 강렬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춤선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일본의 한 유흥업소 SNS 계정에 접대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게시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6년간 K-팝 아이돌로 활동하다가 3개월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아이돌 활동 당시 사진과 생일이 네이처의 하루와 일치하면서 사칭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해당 인물이 하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지 3개월 후 하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댄스 스튜디오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유흥업계에 몸담게 되었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속했던 걸그룹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데뷔 5년 만에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근무했던 장소는 접촉 없이 대화만 나누는 건전한 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겪는 스캔들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아내들 때문에 연예인 남편들이 당한 창피의 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입니다. 화려한 외모와 대중적 인기를 자랑하는 아내들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남편의 명예와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파괴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찰 예능에서부터 공개된 가정생활까지 아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욕망은 이제 연예인 남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마치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스캔들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아내 때문에 망신당한 남편 연예인 TOP4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바로 공개합니다. 4위는 비호감 이미지로 부창부수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이휘재입니다. 개그맨 중 드물게 깔끔한 외모로 주목받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비호감 인물로 낙인 찍히며 서서히 추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출연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2번째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사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인물은 이휘재가 아닌 그의 아내 문정원이었습니다.
고급스러움과 단아한 외모를 겸비한 문정원은 단번에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남편을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도 잠시 곧 불미스러운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논란은 한 네티즌이 이휘재 가족이 자신과 같은 아파트의 아래층에 거주하며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문정원이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사과보다는 변명이 줄을 이뤘고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져만 갔습니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문정원의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고 여론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문정원은 다시 한번 사과문을 게시하며 이휘재도 방송을 통해 사과했지만 그 상황은 일시적으로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논란이 터졌습니다. 문정원이 아이들과 함께 에버랜드에 갔을 때 장난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먹튀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 가족이기에 사건은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결국 비용을 대신 지불한 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며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문정원은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광고 및 개인 SNS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남편 이휘재는 다시 한번 비호감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3위는 친구 아들과 간통을 저지른 아내를 용서한 강남길입니다. 강남길은 한지붕 세가족에서 국민 삼촌으로 널리 사랑받던 시절 아내 홍영희의 충격적인 불륜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외모로도 유명했던 홍영희는 강남길에 일찍 자는 습관을 이용해 외도를 저질렀고 결국 강남길은 아내와 내연남을 현장에서 직접 잡아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각서를 받고 용서하는 듯 했으나 용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내의 불륜 상대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상대는 강남길의 친구의 아들이며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또한 강남길은 각서를 받아 이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결국 아내가 첫 번째 내연남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재차 발견한 후 강남길의 동생과 내연남 사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강남길은 내연남과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강남길은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4년간 영국에서 살다가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그는 작가로 전향하여 수필집과 그리스 로마 신화집을 출간했지만 한때 그를 둘러싸고 있던 따뜻하고 친근한 국민 삼촌 이미지는 이미 회복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2위는 아내와 결혼한 뒤 급격히 추락한 김태우입니다. god의 막내로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태우는 고정 팬들과 독보적인 목소리 덕분에 god 해체 이후에도 솔로 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기획사를 설립하고 기획자로서도 성공을 거두던 그가 결혼을 계기로 비호감 인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김태우의 아내인 김혜리는 결혼 당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재혼으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김태우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각종 논란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속물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사람을 만날 때 급을 따진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남자 솔로 가수 어시는 드디어 미모, 재력, 서울대 박사, 학력까지 모두 갖춘 여성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지만 사실 그가 데이트 때마다 자랑하던 외제차와 명품들은 모두 빌린 것이었고 서울대 생명공학 박사라는 학력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방송이 방영된 직후 네티즌들은 방송을 토대로 이를 쉽게 추적해 김태우와 그의 아내 김혜리의 이야기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김태우가 사기 결혼에 속은 것일 뿐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라 논란은 그다지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부터 김태우의 삶은 점차 더 큰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김태우의 아내가 그의 기획사의 경영을 맡고 장모까지 본부장에 오르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들은 기존 임원진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 합류한 인사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그 과정에서 정산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폭언과 비윤리적인 행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방영된 직후 네티즌 수사대는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김태우와 그의 아내 김혜리의 이야기가 맞다는 사실을 쉽게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가 단지 사기 결혼을 당한 것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없었다는 이유로 논란은 크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태우가 창립한 기획사의 경영이사직을 아내가 맡고 장모가 본부장직을 차지하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맥걸리와 길건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계기로 김태우의 아내와 장모의 횡포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기존 임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뒤 정산 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길건에게는 계약금의 2배를 내고 나가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며 김태우와 길건 사이에 오랜 인간관계까지 단절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 후 아내의 영향으로 변한 김태우는 점차 다른 연예계 인사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현재는 그를 게스트로 초대하려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위는 아내의 호스트바 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명수입니다. 박명수, 하찮은 형으로서의 이미지로 유재석의 지원을 받아 인기를 끌던 중 2008년 젊은 피부과 의사와의 결혼을 발표하며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아내 한수민은 이후 예능 출연과 SNS 활동을 통해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하며 대중적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한수민은 점차 진료보다 광고와 판매 활동에 몰두하다가 특히 코팩 제품 시연 중 불쾌한 손동작으로 한수민 손동작 논란이라는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 대한 대중의 비난을 촉발시켰고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며 잠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자숙기간 후 복귀한 그녀는 남편 박명수와 함께한 라이브 광고에서 호박 앰플을 과대 광고하는 등의 행위로 다시 한번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호스트바 출입 논란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최근에는 한 호스트가 한수민을 협박해 10억 원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그녀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명수 역시 개인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그의 가정과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박명수와 한수민 부부에게 매우 도전적인 시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BJ이자 코스어로 활동 중인 1994년생 유유희, 올해로 30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현재 그녀는 밀키라이트에서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사진을 판매 중이며 팬더TV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다. 과거 특정 사이트에서 야한솜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던 그녀는 당시 이러한 루머를 부인하다가 착취 관련 폭로가 나오자 스스로 해당 닉네임을 인정하며 피해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그녀는 SNS를 통해 자신이 해당 인물임을 밝히며 자필로 A사 용지 3장 분량의 폭로글을 게시했다. 1년에 4억 원을 벌 만큼 인기 있었던 그녀는 팬클럽 회원 수만 25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협박당해 모든 돈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이 밝혀지자 많은 이들은 그녀가 어린 나이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동정 여론을 형성했으나 최근 또 다른 사건이 불거지면서 민심은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유우키의 일본 이야기 채널 운영자가 일본의 문화와 음식을 한국에 소개하며 인기를 얻고 있던 중 밀키라이트는 술자리에서 그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SNS를 통해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처음부터 석연치 않았다. 우선 유우키가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키라이트는 그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며 이런 얼굴인데 내가 허락했겠냐? 며 인신공격을 가했다. 심지어 그녀는 만취한 유우키의 휴대폰을 훔쳐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그가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찍힌 셀카 사진을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라는 것도 고작 지인이 봤다더라 수준에 불과했다. 그녀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지인의 말을 믿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피해를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유우키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무고를 당했다며 맞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정리하자면 지난해 4월 밀키라이트는 유우키에게 인스타 DM을 보내며 유우키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접근했고 결국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유우키는 당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으며 단순한 코스어라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과음으로 필름이 끊긴 사이
밀키라이트는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사생활 정보를 빼돌렸고 이후 그녀의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8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본으로 돌아간 유우키는 지인의 조언을 받아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변호사 비용으로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출한 끝에 그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유우키는 만취 상태였으며 현장 CCTV에도 밀키라이트의 주장과 일치하는 장면은 없었다. 더욱이 사건 직후 그녀가 유우키와 SNS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도 밝혀졌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밀키라이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유우키에게 정신 괜찮냐? 적당히 하시지? 보고 끝낼 생각 없으시죠? 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어갔다. 심지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다. 그 이후 그녀는 강유보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장난스럽게 웃으며 사건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충격적인 발언 중 일부를 살펴보면 지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어 유우키를 고소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남성이 나를 고소하지 않았으면 일이 커지지 않았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내뱉었다. 심지어 옆에서 듣고 있던 진행자조차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해버렸을 정도였다. 결국 유우키는 무고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를 진행 중이며 밀키라이트는 역고소를 당한 상태다. 하지만 유우키는 사건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유튜버 활동을 중단하고 채널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안타까워하며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